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잖아요. 진실을 그 가치를 추구해 본 일 별로 없어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자유와 평등이죠. 자유와 평등을 진정되게 추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치라는 것을 얼마나 넓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 하는 차이일 텐데요. 삶의 자체가 모든 게 정치 아닌가요? 가정을 꾸리는 것도 고도의 정치예요. 글쎄요, 그게 쉽지는 않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우리는 분단 구조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늘 좌우익, 그죠? 예, 치열하게 싸웠고 그게 이제 내려와서 지금 보수 진보로 갈라져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보수 진보의 싸움이라는 게 가치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이게 세력 싸움인데, 이게 속된 말로는 패 싸움 하는 거잖아요. 패거리 싸움. 권력을 놓고 누가 잡느냐 하는 것을 놓고 싸우는데, 우리 편을 모으고 상대편을 공격하기 제일 쉬운 게 가치를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보수와 진보로 쫙 갈라져 싸워야 우리 편을 쉽게 결집시키고 상대방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갈라져서 마치 무슨 이념 투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가치 투쟁해 본 일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미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긴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이미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 이념의 정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생활 정치 시대가 왔다 그래서 다 생활 정치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국민들이 얼마나 생활 정치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까? 생활 정치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국민 생활에 유익하냐 하는 걸만 기준으로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수가 진보 같이 쓰게 되고 진보가 보수 같이 갖다 쓰게 된다고요. 대표적인 게 영국의 항상 토니 블레어 제3의 길 얘기하는 게 항상 그러잖아요. 서구는 수십 년 전에 그리 갔는데 우리는 왜 지금도 이렇게 갈라져서 원수같이 싸우냐는 거지. 보수와 진보 양당 구도로 대결해 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당이 집권해서 잘못해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그럼 상대방한테 기대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제3지대가 안 열려요. 어느 한쪽에 기대가 살아있는 한 제3지대가 열릴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넓게 보면 한국 보수 세력에 대한 탄핵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진보 세력이 등장을 했는데, 그럼 촛불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애썼어야 되는데,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촛불 정신을 배신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이제 심판을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뭐 보수 진보라고 하든, 뭐 여당, 야당이라고 하든, 양대 세력이 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제3지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은 열렸는데, 불행하게도 그 열린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국가적인 이념으로 돼 있는데 진실로 그 가치를 추구해 본 일 별로 없어요. 다 내걸기만 했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자유와 평등이죠. 자유와 평등을 진정되게 추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법원을 비롯해서 모든 법원의 청사에 현관의에 세 글자가 세 개 써 있습니다. 자유, 평등, 정의. 우리 헌법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심 가치가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한 번도 진실을 추구해 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하자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중국의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노자라든지 장자라든지 그런 훌륭한 정치나 철인들이 나와서 공부하는 거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걸 이제 숭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거는 다 없어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본 식민지가 돼서 그다음에 일본 문화가 돌아가지고 80년간 지배를 했죠. 근데 거기는 우리가 한거를 했으니까 정신까지 뺏긴 건 아니었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되고 국가를 세우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6.25를 치르면서 군사적, 경제적 원조에만 그친 게 아니라 종교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의 문화에서 아메리칸 컬처라는 게 노도처럼 들어왔고 우리가 그걸 흡수를 했죠. 자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우리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이건 아주 후진적인 것이고 그렇죠? 예, 빈곤의 상징이고 뭐 이런 거 다 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잘못했다. 그럴 것이 아닌데 진정한 의미의 우리 것을 찾자라는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특히 지식인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대개 이제 미국이나 유럽 또는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죠? 학위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한국 지식인 사회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다 할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어떤 중심적인 흐름을 만들려면 이거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이유죠. 저는 평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세월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세월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변한다고요, 시대가. 그럼 세월이 가면서 시대가 변하니까 그 변하는 시대를 앞장서지는 못하죠, 나이 먹은 사람이. 뒤는 따라가야 된다고요. 뒤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계속 새로운 흐름, 시대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책이 계속 나와요. 그죠? 국내외 학자들이. 근데 그걸 사서 좋은 책 그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젊은 사람 중에서 조금 자기 분야 능력이 있고, 좀 책을 보는 친구들 만나보면, 이거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만나는 젊은 친구들이 몇 있는데요. 제가 오히려 제가 잘 안 보일 때 물어봐. 너 이거 어떻게 보냐? 이 문제를. 그러면 그 금방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면까지를 다 짚어주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대적인 감각을 익혀야 되고, 젊은 사람 사고를 제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젊은 사람들 얘기하면 시간 가는 걸 몰라요. 대개 평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밥 먹고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온갖 얘기 다 하죠. 귀찮없이. 영화 얘기했다가 정치인 얘기하다가 하는데, 그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책을 보고 의식이 좀 남다른 친구들이긴 한데 해보면 정말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사람이 삶의 자체가 모든 게 정치 아닌가요? 저는 가정을 꾸리는 것도 고도의 정치예요. 아니, 내외간에 연애해서 만났어요. 연애할 때는 이게 다 씌웠으니까 콩깍지가. 결혼하면 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의견이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결합을 해서 한 가정을 이뤘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 다른 생각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조정하느냐. 그렇죠. 또 자녀가 생겨요. 이 교육잖아요. 어떻게 자녀들을 반항심을 기르지 않고 옳은 가치를 주입하느냐. 이게 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평화롭게 가정을 유지한다는 게 저는 기본적인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건데 꼭 뭐 학문적으로 말하면 정치라는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치를 저는 너무 그렇게 카테고리를 가두지 말고 인간의 삶 자체가 정치 아닌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아니 이 국학운동하는 것도 고도의 정치예요. 사람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인간 사회의 모든 걸 정치로 모든 게 다 정치고 좁혀서 보면 뭐 국가를 통치하는 게 정치고 그렇게 해서 저는 넓게 보자는 거죠.